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전달해드리는 용건만 약국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수면장애입니다. 꿀잠 프로젝트 1탄 지금 시작합니다. 도대체 꿀잠은 어떤 걸까요? 네이버는 꿀잠을 아주 달게 자는 잠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누우면 금방 잠들고 자다가 뒤척이지도 않고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잠을 말합니다. 우리가 숙면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하는 느낌을 갖는 그런 잠이 꿀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꿀잠을 자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밤 동안에 충분히 쉬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고 실수도 잦아지고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페인 같은 각성제에 의존해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수면과 배변 활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밤에 숙면을 취하는 동안 대장이 변을 만들어내거든요. 잠을 잘 자야 배변 활동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말하는 증상은 다시 얘기하면 수면 각성장애, 곧 밤에 잘 자지 못하는 문제와 낮에 깨어있지 못하는 문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꿀잠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환경 체크.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그리고 소음은 통제해 주셔야 합니다. 또 밤이 되면 집안의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과 TV의 밝기를 낮추시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조도의 차이, 즉 빛의 양과 색깔을 인식해서 수면을 준비합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낮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워지면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특히 파란 불빛, 하얀 형광등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밤에는 핸드폰의 블루라이트 차단을 꼭 눌러주시고 노란 불빛이 나오는 전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깜깜한 방에서 휴대폰을 보는 것은 수면에도 눈에도 정말 안 좋은 행동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낮 동안의 생활 체크. 아까 우리 뇌가 조도의 차이를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을 많이 쬐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낮잠은 필요하다면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필수품, 카페인의 문제가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홍차, 코코아 등은 잘 아실 텐데요. 의외로 콜라와 일부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태반 영양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더라고요. 음료 중에 과라나 추출물이라고 표기된 것도 카페인을 함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코틴 또한 각성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므로 늦은 저녁부터는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의 생활 체크리스트입니다. 저녁 시간부터는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늦은 시간에 과격한 운동이나 야식, 게임 등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을 긴장하게 합니다. 야간에 컴퓨터 모니터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혹시 자기 전에 가볍게 술 한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술은 일단 잠이 들게 하기는 하지만 야간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면이 길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렘 수면을 감소시켜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하고 멜라토닌 분비도 억제해서 정상 수면 패턴을 방해합니다. 사실 다른 음료들도 야간뇨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가능한 일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을 돕는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먹어서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물질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을 돕는 약초들입니다. 카모마일, 레몬밤, 발레리안, 홍경천, 태아닌 등이 연구되고 있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완, 진정 효과를 갖고 있어서 쉽게 잠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물 추출물들은 처음 드실 때 알러지나 먹고 있는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랄 복합제입니다. 이왕이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까지 들어간 제품을 권하고 싶은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요. 마그네슘과 아연은 멜라토닌 합성의 조효소로 필요합니다. 또 비타민 D 결핍은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복합제로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B군이 결핍되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부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울감에 문제가 함께 있는 분이라면 엽산 활성화 효소의 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비타민 B군, 특히 엽산은 활성형으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뇨나 간질환, 신경통증이 있으신 분도 비타민 B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B군은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에너지를 발생시켜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아침 식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나 채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호르몬의 원료인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식단을 짜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영양물질은 레시틴입니다. 앞에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수면에 중요한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레시틴은 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뇌와 몸의 휴식을 도와줍니다. 특별히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복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꿀잠 프로젝트 2탄은 약물요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간 스포를 하자면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영양요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꿀잠 주무세요.